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울리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나 기분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자기계발서의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 즉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이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풍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 즉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신경화학물질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분과 동기부여를 조절하는 도파민, 이기 상황에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핵심적인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수치까지도 말이죠. 지금부터 단 3일 동안 저와 함께 하나의 실험을 해보시길 제안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를 맹목적으로 외치는 긍정적 사고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 신경가소성, 즉 스스로의 의지로 뇌를 재설계하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면의 언어를 바꿀 때 우리는 자기인식, 감정조절, 그리고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 즉 전두엽 피질, 전방대상 피질, 그리고 섬역 같은 뇌의 CEO 영역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투쟁도피 반응의 끝없는 고리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평온함과 명료함, 그리고 집중력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3일간 당신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2인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인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자아중심의 자기 비판 모드에서 벗어나 마치 유능한 코치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는 코칭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는 비평가가 아니라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을 목표가 아닌 정체성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헬스장에 가야지라고 다짐하는 대신 너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세요. 목표는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의존하기에 쉽게 무너지지만 정체성은 다릅니다. 정체성은 뇌의 신경회로에 훨씬 더 깊고 끈끈하게 달라붙습니다. 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생각의 고리에서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뇌과학입니다. 뇌는 듣고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정말 단 3일만 지나도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반응은 줄어들고 생각은 더 명료해지며 에너지는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격려의 목소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할 때 나라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더 나아져야 해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지신경과학과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법은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인지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나 대신 너를 사용하는 2인칭 자기 대화로 전환하면 심리적인 완충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관련된 회로,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과 측두 두정접합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들은 원래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코치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당신이 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뇌는 마치 멘토나 코치처럼 신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심리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 통제력을 높이며 압박감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인칭 화법은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과제에 지향적인 집중력을 높입니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동기부여와 관련된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기 대화가 작은 성공이나 발전의 신호와 결합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문자 그대로 뇌의 화학 상태를 동기부여와 자신감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이것은 실시간 정신훈련의 한 형태가 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 과제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 방식을 재구성하는 인지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일 동안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하듯 스스로를 코치하십시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해냈잖아.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너는 알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응용 뇌과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목표를 세웁니다. 헬스장에 가야지. 오늘은 건강하게 먹을 거야.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해. 의도는 좋지만 목표 기반의 사고는 종종 깨지기 쉽습니다.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동기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제 더 나은 접근법 뒤에 숨겨진 뇌과학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체성 기반 선언입니다.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너는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개념과 관련된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뇌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정체성을 신성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일시적인 욕구가 아닌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정체성 선언은 자서전적 기억과 의미 부여에 깊이 관여하는 뇌의 중심부 구조를 활성화시켜 그 선언에 감정적인 무게와 끈끈함을 부여합니다.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인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저항을 제거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정체성과 결합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더 강하고 안정적인 신경 경로가 형성됩니다.
오늘 생산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해볼게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뇌는 행동을 정체성의 자동으로 일치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뇌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꾸준히 강화될 때 당신의 기본 운영체제가 됩니다. 정체성이 이끌고 행동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도구 중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깊이 지지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늪에 빠졌을 때 그것에 이름표를 붙이는 능력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일을 망쳐, 이건 실패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미래를 걱정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믿는 대신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 행위는 뇌의 활동을 두려움과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 중심의 변형계에서 논리, 조절,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혈류와 신경활동의 방향을 공포에서 벗어나 실행 기능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하나가 되는 대신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생각을 단지 하나의 정신적 사건으로 규정할 때 뇌는 더 이상 그것을 객관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이러한 이름표 붙이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증가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 많은 평온, 더 많은 통제력, 그리고 더 적은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비평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재앙가, 가면 증후군의 목소리가 나타날 때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그 생각과 논쟁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 1초의 멈춤이 인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모든 행동 변화의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복됨에 따라 이 단순한 이름표 붙이기는 신경보호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위기 상황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도록 뇌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생각에 이름표를 붙이고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뇌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은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존합니다. 즉,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것이 신경가소성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 뉴런 연결은 가지치기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항상 특정 경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 즉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뇌가 받는 가장 빠르고 일관된 입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 대화가 신경가소성 변화의 주요 동인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는 항상 망쳐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뇌는 당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버전을 지원하도록 스스로를 재배선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그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지금 당장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경가소성이 주의와 감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입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때 단 몇 초라도 그 영향력은 증폭됩니다. 당신은 한 번의 생각으로 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함을 동반한 반복을 통해 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의 자기 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이 일관되고 감정적으로 중요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명확함, 규율 또는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을 최고의 자신과 일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매일 이루어지며 그 변화는 누적됩니다. 뇌는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일 동안 단 3일만이라도 당신이 정밀함과 정체성, 그리고 의도적인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로 약속한다면 당신은 단지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게 되는지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경계는 당신이 무엇이 되기를 희망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강렬하게 반복하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당신을 프로그래밍하려는 이 시대에 당신의 내면 언어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신경학적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신이 변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해주기 전에 당신 스스로의 생물학의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소중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듣고 있으며 당신이 말로써 존재하게 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울리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나 기분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자기계발서의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 즉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이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풍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 즉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신경 화합물질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분과 동기부여를 조절하는 도파민, 이기 상황에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수치까지도 말이죠. 지금부터 단 3일 동안 저와 함께 하나의 실험을 해보시길 제안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를 맹목적으로 외치는 긍정적 사고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 신경가소성, 즉 스스로의 의지로 뇌를 재설계하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면의 언어를 바꿀 때 우리는 자기인식, 감정조절, 그리고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
즉 전두엽 피질, 전방대상 피질, 그리고 섬역 같은 뇌의 CEO 영역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투쟁도피 반응의 끝없는 고리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평온함과 명료함, 그리고 집중력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3일간 당신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2인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인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자아중심의 자기 비판 모드에서 벗어나 마치 유능한 코치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는 코칭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는 비평가가 아니라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을 목표가 아닌 정체성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헬스장에 가야지라고 다짐하는 대신 너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세요. 목표는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의존하기에 쉽게 무너지지만 정체성은 다릅니다. 정체성은 뇌의 신경회로에 훨씬 더 깊고 끈끈하게 달라붙습니다. 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생각의 고리에서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뇌과학입니다. 뇌는 듣고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정말 단 3일만 지나도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반응은 줄어들고 생각은 더 명료해지며 에너지는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격려의 목소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할 때 나라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더 나아져야 해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지신경과학과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법은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인지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나 대신 너를 사용하는 2인칭 자기 대화로 전환하면 심리적인 완충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관련된 해로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과 측두 두정접 합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들은 원래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코치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당신이 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뇌는 마치 멘토나 코치처럼 신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심리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 통제력을 높이며 압박감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인칭 화법은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과제에 지향적인 집중력을 높입니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동기부여와 관련된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기 대화가 작은 성공이나 발전의 신호와 결합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문자 그대로 뇌의 화학 상태를 동기부여와 자신감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이것은 실시간 정신훈련의 한 형태가 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 과제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 방식을 재구성하는 인지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일 동안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하드 스스로를 코치하십시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해냈잖아.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너는 알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응용 뇌과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목표를 세웁니다. 헬스장에 가야지. 오늘은 건강하게 먹을 거야.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해. 의도는 좋지만 목표 기반의 사고는 종종 깨지기 쉽습니다.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동기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제 더 나은 접근법 뒤에 숨겨진 뇌과학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체성 기반 선언입니다.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너는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개념과 관련된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뇌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정체성을 신성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일시적인 욕구가 아닌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정체성 선언은 자서전적 기억과 의미 부여에 깊이 관여하는 뇌의 중심부 구조를 활성화시켜 그 선언에 감정적인 무게와 끈끈함을 부여합니다.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인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저항을 제거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정체성과 결합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더 강하고 안정적인 신경 경로가 형성됩니다. 오늘 생산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해볼게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뇌는 행동을 정체성의 자동으로 일치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뇌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꾸준히 강화될 때 당신의 기본 운영체제가 됩니다. 정체성이 이끌고 행동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도구 중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깊이 지지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늪에 빠졌을 때 그것에 이름표를 붙이는 능력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일을 망쳐, 이건 실패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미래를 걱정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믿는 대신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 행위는 뇌의 활동을 두려움과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 중심의 변형계에서 논리, 조절,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혈류와 신경활동의 방향을 공포에서 벗어나 실행 기능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하나가 되는 대신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생각을 단지 하나의 정신적 사건으로 규정할 때
뇌는 더 이상 그것을 객관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이러한 이름표 붙이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증가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 많은 평온, 더 많은 통제력, 그리고 더 적은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비평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재앙가, 가면 증후군의 목소리가 나타날 때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그 생각과 논쟁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 1초의 멈춤이 인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모든 행동 변화의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복됨에 따라 이 단순한 이름표 붙이기는 신경보호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위기 상황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도록 뇌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생각에 이름표를 붙이고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뇌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은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존합니다. 즉,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것이 신경가소성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 뉴런 연결은 가지치기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항상 특정 경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 즉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뇌가 받는 가장 빠르고 일관된 입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 대화가 신경가소성 변화의 주요 동인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는 항상 망설하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뇌는 당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버전을 지원하도록 스스로를 재배선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그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지금 당장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경가소성이 주의와 감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입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때 단 몇 초라도 그 영향력은 증폭됩니다. 당신은 한 번의 생각으로 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함을 동반한 반복을 통해 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의 자기 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이 일관되고 감정적으로 중요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명확함, 규율, 또는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을 최고의 자신과 일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매일 이루어지며 그 변화는 누적됩니다. 뇌는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일 동안 단 3일만이라도 당신이 정밀함과 정체성, 그리고 의도적인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로 약속한다면 당신은 단지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게 되는지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경계는 당신이 무엇이 되기를 희망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강렬하게 반복하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당신을 프로그래밍하려는 이 시대에 당신의 내면 언어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신경학적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신이 변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해주기 전에 당신 스스로의 생물학의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소중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듣고 있으며 당신이 말로써 존재하게 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울리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나 기분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자기계발서의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 즉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이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풍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 즉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신경화학물질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분과 동기부여를 조절하는 도파민, 이기 상황에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핵심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 수치까지도 말이죠. 지금부터 단 3일 동안 저와 함께 하나의 실험을 해보시길 제안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를 맹목적으로 외치는 긍정적 사고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 신경가소성, 즉 스스로의 의지로 뇌를 재설계하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면의 언어를 바꿀 때 우리는 자기인식, 감정조절, 그리고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 즉 전두엽 피질, 전방대상 피질, 그리고 섬역 같은 뇌의 CEO 영역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투쟁도피 반응의 끝없는 고리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평온함과 명료함, 그리고 집중력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3일간 당신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2인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인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자아중심의 자기 비판 모드에서 벗어나 마치 유능한 코치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는 코칭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는 비평가가 아니라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을 목표가 아닌 정체성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헬스장에 가야지라고 다짐하는 대신 너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세요. 목표는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의존하기에 쉽게 무너지지만 정체성은 다릅니다. 정체성은 뇌의 신경회로에 훨씬 더 깊고 끈끈하게 달라붙습니다. 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생각의 고리에서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뇌과학입니다. 뇌는 듣고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정말 단 3일만 지나도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반응은 줄어들고 생각은 더 명료해지며 에너지는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격려의 목소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할 때 나라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더 나아져야 해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지신경과학과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법은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인지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나 대신 너를 사용하는 2인칭 자기 대화로 전환하면 심리적인 완충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관련된 해로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과 측두 두정접합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들은 원래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코치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당신이 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뇌는 마치 멘토나 코치처럼 신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심리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 통제력을 높이며 압박감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인칭 화법은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과제에 지향적인 집중력을 높입니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동기부여와 관련된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기 대화가 작은 성공이나 발전의 신호와 결합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문자 그대로 뇌의 화학 상태를 동기부여와 자신감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이것은 실시간 정신훈련의 한 형태가 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 과제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 방식을 재구성하는 인지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일 동안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하듯 스스로를 코치하십시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해냈잖아.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너는 알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응용 뇌과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목표를 세웁니다. 헬스장에 가야지. 오늘은 건강하게 먹을 거야.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해. 의도는 좋지만 목표 기반의 사고는 종종 깨지기 쉽습니다.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동기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제 더 나은 접근법 뒤에 숨겨진 뇌과학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체성 기반 선언입니다.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너는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개념과 관련된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뇌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정체성을 신성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일시적인 욕구가 아닌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정체성 선언은 자서전적 기억과 의미 부여에 깊이 관여하는 뇌의 중심부 구조를 활성화시켜 그 선언에 감정적인 무게와 끈끈함을 부여합니다.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인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저항을 제거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정체성과 결합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더 강하고 안정적인 신경 경로가 형성됩니다. 오늘 생산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해볼게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뇌는 행동을 정체성의 자동으로 일치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뇌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꾸준히 강화될 때 당신의 기본 운영체제가 됩니다. 정체성이 이끌고 행동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도구 중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깊이 지지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늪에 빠졌을 때 그것에 이름표를 붙이는 능력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일을 망쳐, 이건 실패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미래를 걱정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믿는 대신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 행위는 뇌의 활동을 두려움과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 중심의 변형계에서 논리, 조절,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혈류와 신경활동의 방향을 공포에서 벗어나 실행 기능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하나가 되는 대신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생각을 단지 하나의 정신적 사건으로 규정할 때 뇌는 더 이상 그것을 객관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이러한 이름표 붙이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증가하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 많은 평온, 더 많은 통제력, 그리고 더 적은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비평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재앙가, 가면 증후군의 목소리가 나타날 때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그 생각과 논쟁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 1초의 멈춤이 인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모든 행동 변화의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복됨에 따라 이 단순한 이름표 붙이기는 신경보호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위기 상황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도록 뇌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생각에 이름표를 붙이고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뇌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은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존합니다. 즉,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것이 신경가소성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 뉴런 연결은 가지치기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항상 특정 경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 즉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뇌가 받는 가장 빠르고 일관된 입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 대화가 신경가소성 변화의 주요 동인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는 항상 망설하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뇌는 당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버전을 지원하도록 스스로를 재배선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그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지금 당장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경가소성이 주의와 감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입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때 단 몇 초라도 그 영향력은 증폭됩니다. 당신은 한 번의 생각으로 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함을 동반한 반복을 통해 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의 자기 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이 일관되고 감정적으로 중요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명확함, 규율 또는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을 최고의 자신과 일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매일 이루어지며 그 변화는 누적됩니다. 뇌는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일 동안 단 3일만이라도 당신이 정밀함과 정체성, 그리고 의도적인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로 약속한다면 당신은 단지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게 되는지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경계는 당신이 무엇이 되기를 희망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강렬하게 반복하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당신을 프로그래밍하려는 이 시대에 당신의 내면 언어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신경학적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신이 변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해주기 전에 당신 스스로의 생물학의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소중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듣고 있으며 당신이 말로써 존재하게 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울리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나 기분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자기계발서의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 즉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이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풍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단어, 즉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신경화학물질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분과 동기부여를 조절하는 도파민, 이기 상황에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수치까지도 말이죠. 지금부터 단 3일 동안 저와 함께 하나의 실험을 해보시길 제안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를 맹목적으로 외치는 긍정적 사고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 신경 가소성, 즉 스스로의 의지로 뇌를 재설계하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면의 언어를 바꿀 때 우리는 자기인식, 감정조절, 그리고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 즉 전두엽 피질, 전방대상 피질, 그리고 섬역 같은 뇌의 CEO 영역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투쟁 도피 반응의 끝없는 고리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평온함과 명료함, 그리고 집중력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3일간 당신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2인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인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자아중심의 자기 비판 모드에서 벗어나 마치 유능한 코치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는 코칭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는 비평가가 아니라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을 목표가 아닌 정체성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헬스장에 가야지라고 다짐하는 대신 너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세요. 목표는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의존하기에 쉽게 무너지지만 정체성은 다릅니다. 정체성은 뇌의 신경회로에 훨씬 더 깊고 끈끈하게 달라붙습니다. 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생각의 고리에서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뇌과학입니다. 뇌는 듣고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정말 단 3일만 지나도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반응은 줄어들고 생각은 더 명료해지며 에너지는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격려의 목소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할 때 나라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더 나아져야 해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지신경과학과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법은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인지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나 대신 너를 사용하는 2인칭 자기 대화로 전환하면 심리적인 완충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관련된 해로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과 측두 두정접합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영역들은 원래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코치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당신이 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뇌는 마치 멘토나 코치처럼 신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심리적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 통제력을 높이며 압박감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인칭 화법은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과제에 지향적인 집중력을 높입니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